네, 국물 없는 기자회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네, 지난주와 저는 이제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네. 백수가 되셨습니까, 드디어? 아닙니다. 예, 목사고시. 할렐루야. 합격. 네. 기왕님 눈 좀 까시죠. 이게 목사님이 할 말입니까, 그게? 정말 한국교회 목사님 다우시군요. 네. 그거부터 하라고. 성도들 눈 깔게 만들려고. 그거부터 그렇게 바로. 배우려고 네. 합니다. 지난주에는 분명히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 네. 근데 지금은 그럼. 지금 뒤에 접착제로 등이 붙었어요 지금. 이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한 열흘 동안 결과 기다리는 열흘 동안 불면의 밤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이성이 막 작동할 때는 네. 내가 당연히 합격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밤만 되면 이상해요. 별의별 그 망상이 들면서 심지어는 꿈속에서 네. 누가 나타나가지고 저 당신이 공부했던 건 그 교재 네. 다 뻥이라고 오답을 쓴 거라고 막 그런 꿈도 나오고 말이죠. 예, 그랬는데 뭐 정말 하늘이 도우셔서 합격을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셨었나 보다. 예, 아주 뭐 제가 뭐 될 듯 될 듯 하다가 안 된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혹시 근데 거의 뭐 100점에 가깝게 제가 정답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그리고 지난주 우리 저 정상근 기자님이 네. 그 물 목사고시였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결과가 나왔어요. 60명이 시험 봤어. 60명 중에 합격자가 39명. 정말요? 그럼 이게 좀 어떤 분에게는 어려웠던 시험이었다. 그래서 그렇네요. 커트라인이 몇 점입니까? 커트라인? 커트라인 무조건 70점. 무조건 60명 중에 39명이면 절반이 넘는다. 아니 근데 늘 한 70% 됐었어요. 정말요? 그래요? 네. 그럼 평소보다 네네. 좀 어려웠던 건가요? 아니면 난이도가 별 차이가 그런 건 없었다는 아니고요. 건데 네. 제가 뭐 책을 외우다시피 했으니까 뭐 저에게는 좀 뭐 이렇게 좀 쉬웠을 수도 합격하셨다고 지금 벌써 지난주에 그 물 목사고시를 정정해서 불 목사고시. 불 좋습니다. 이제 뭔가 좀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불목으로 가겠습니다. 불고시로. 앞으로 저 조심하시고요. 저한테 잘 보이셔야 됩니다. 그 전광훈이 무슨 말했냐면은 그 저기 내가 하나님 따보면 너희들 그거 생명책에서 지울 수가 있다. 어머, 천국 못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가 뭔데요? 글쎄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건 하나님이 하는 네, 일이지. 전혀 지가 기독교적이지 뭔데 않은. 생명책 운운하고 있어요. 저는 생명 태블릿 PC 에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건 손가락으로도 지워지지 않습니까? 쫙 들어가 해가지고 지우기도 없어도. 태블릿 PC는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러게요. 디지털은 조작이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그게 또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 전문가 같이 지금 배동하고 있어요. 전문가하고 같이 일하고 있어요 지금. 한 팀으로.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많이 저 기대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제가 하여튼 뭐 굉장히 정말 운 좋게 합격했다 그러면 이 목사고시답지 않은 것 같아서 뭐 운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 사실 이제 오늘 또 그 광고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요? 왜냐하면 이게 중간쯤 가면은 이게 쉴 수가 있어. 그렇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물회가 왔습니다. 물회. 야호. 아유 세상에. 이 물 목사고시를 보고 좀 더 국물 없는 기자. 국물 없는 기자. 목사고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물회 좋아하시죠? 물회 좋아하죠. 아유. 너무 좋아합니다. 아이고 사실 그 제가 포항 갔더니 물회에 밥을 주더라고요. 맞아요. 밥을 말아 먹어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포항은.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이제 그냥 회만 들어갔습니다. 회만. 네. 소면도 들어갔나? 어쨌든 뭐 하여튼 회와 함께 이걸 뭐라고 그러죠? 육수. 물회. 물회. 물이겠죠. 물. 매운물. 양념물. 매운물. 매운물 넣어요. 매운물. 자, 제가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얌테이블 하면 뭐 얌테이블이죠. 진리죠. 네. 사실은 수산물의 진리입니다. 얌테이블 물회가 나왔습니다.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시원한 여름철 별미를 찾는 분들이 있는데 드세요. 드셔도 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더울 때 생각나는 대표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물회입니다. 자, 김용민닷컴에서 속초식 물회를 준비했습니다. 입안 가득 활어의 신선함과 새콤달콤
바다 내음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속초식 물회. 이 속초 오. 앞바다, 예, 세상에. 동해 바다, 북부 앞바다는 뭐 확실히 청정 네. 바닷가입니다. 속초식 물회는 그래서 더욱 신선한 재료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툼한 화로, 자리돔회, 참돔회 두 가지 옵션이 준비되어 있는데 취향에 따라서 골라 드시면 됩니다. 네. 뭐 얼음까지 보내드릴 수는 없고 얼음은 좀 준비하셨다가 이제 넣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얼음 빼고 다 보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생선회, 야채, 소스가 합 포장돼서 편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당일 손질한 싱싱한 생선회, 자숙 골뱅이살, 맛있죠. 청양고추, 오이, 당근, 무, 파, 참기름이 봉봉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신선한 재료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소스지요. 그렇죠. 이 소스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신선한 무와 배를 넣어서 새콤달콤하고 시원한 감칠맛이 일품인 속초식 물회 소스. 네, 함께 동봉한 그 생선회와 야채를 넣고 속초식 물회를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리돔회 물회는요 16,900원입니다. 얌테이블의 자리돔 물회는 16,900원이고요. 얌테이블 참돔 물회는 17,900원입니다. 예, 아유, 지금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감동을 하셨어요 지금. 예.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자, 그래 저도 한번 좀 눈물 다 나오네요. 말아서 먹어보겠습니다. 청양고추 어이구, 먹었더니, 야,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래요? 진짜 시원합니다. 아, 네. 이렇게 더운 때는 진짜 물에 야, 기가 알차요, 막히네. 구성물이. 내용물이 알차요. 아 근데 진짜 밥 말아 먹고 싶다. 여기 소면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죠. 글쎄 소면까지는 못 드리고 소면은 좀 준비하셨다가 찬밥 넣으면 좋지. 뜨거운 밥보다는 찬밥이 나요. 라면은 네. 그렇습니다. 찬밥에 말아 먹어야지 뜨거운 밥 말아 먹으면 맞아요. 밥맛이 살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이거 진짜 말씀하신 대로 라면 면만 좀 삶아가지고 넣어서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야, 맛있죠? 너무 좋다. 와, 이게 더울 때는 항상 목욕탕 가가지고 냉탕에 들어가거든요. 거기가 싹가십니다. 냉탕에 들어간 기분이야. 그런 거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아, 그럼요. 아 이게 재료가 진짜 찐인 게 청양고추 하나 먹고 너무 엄청 맵네요 진짜. 진짜 뭐가 많이 네. 들어가 있다.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 맛있는 거 먹으면 진실의 미간이라고 해서 미간이 그렇죠. 찌푸려지잖아요. 살짝 네. 펴질 일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 찡그러져 있어요. 아니 이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아요. 그렇습니다. 아 이게 저거 그 소스 물을 좀 아꼈다가 그냥 이거 다 먹고 다른 데 떠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못 되겠네. 네, 그럼. 너무 맛있어가지고. 많이 맵지도 않고 많이 달지도 않고 아주 적절한 간이에요. 아이고, 이게 저걸 이런 퀄리티가 나오지. 아 진짜 속초 앞바다에서 먹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안에 있는 해산물들이 전혀 뭐 이렇게 좀 먼 길을 왔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네. 신선합니다. 저기 뭐 여름철에 휴가철에 속초들 많이 가시나요? 많이 가죠. 좀 많이 가죠 사람. 네. 그렇게 좋아하죠. 저 속초 갈 때마다 물회 먹거든요, 사실. 아, 그래요. 네. 진짜요, 진짜. 네. 근데 속초 가서 맛있는 물회 먹으려면 줄 서고 맞아요. 이 더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집에서 시켜 먹으면은 정말 집에서 느낄 수 있겠어요. 예. 네. 자, 진짜 제가 이 속초, 양양, 고성 이쪽에서 직장 생활한 적도 있었고, 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쪽 고성, 속초 이쪽 바다는 자, 너무 좋아요. 네 분께 영화 같죠. 네. 그 현지인들만 아는 맛집이 있어요. 우리는 막 회하면 대포항만 생각하잖아. 네. 그게 바로 이제 외지인의 그 함정이라고 하지. 외지인을 위한 공간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 사는 분들도 나름의 맛집이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기가 진짜 맛집이죠. 나한테 물어봐. 내가 알려줄게. 네.
근데 내가 대놓고 이 공개적으로 여기 가보라 이러면은 또 괜히 또 저 거기 계신 분들 섭섭할 수도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한 10군데 알려드릴게. 뭐 생선구이면 생선구이, 횟집이면 횟집. 응? 김윤 PD가 추천하는 곳은 믿을만하죠. 먹어본 그쵸. 자가 맛을 하는 거니까. 또 나에게는 가성비뿐만 아니라 양도 중요합니다. 응? 이만큼 주고 뭐 맛집. 그건 맛집이 아니에요. 그건 맛집이 아니죠. 맛집이 아니야. 요만큼 주는데 맛을 어떻게 느낍니까? 그런데 마음껏 먹어야 맛을 느끼는 거죠. 많이 안 고급이지, 먹는 고급. 많이 안 먹는 사람들은 또 그것만으로 또 맛집이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 힌트만 드리면 진정한 맛집은 네. 관광지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와, 회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와, 이게 지금 소스가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야채를 지금 다 먹고 있습니다. 평소에 잘 먹던 야채. 이 정도 되면 원래 회가 안 나오거든요. 이 정도 퍼먹었으면 그럼. 계속 나옵니다. 끊임없어요. 근데 얌태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통영에 있지 않았나? 네 맞아요. 응? 이게 통영이 통영에 근데- 있는지 모르겠는데 통영 해산물로 되게 많이 네, 광고를 했었죠. 이사 갔나? 아니면은 일단 잡아놓고 물고기 잡아놓고 속초 아빠 따위가 한번 적시고 담갔다가. 왔다는 감사합니다. 농담이. 휴지 좀 드릴까요? 좋습니다. 아 정말. 정상근 기자님도 드릴게요. 아우 그냥 청양고추가 이 칼칼함을 더해주네. 맵죠 진짜. 아 청양고추 찐입니다. 진짜 이거. 밥 말아 먹었어야 했다 이거는. 그쵸. 아, 소면 진짜 와 정말 땡기다 소면. 아, 이 국물은 진짜 그러니까 소면이다 이건 소면. 텀블러에 담아서 텀블러. 다니면서 마시고 싶어요. 이거. 아, 그래요? 커피 마시듯이. 아 잠이 온다 그러면 이거 딱 마시면은. 글쎄 왜 이런 건 상품화가 안 될까? 응? 아니 그런데 어느 지역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 거기에 물회를 담아서 파는 곳이 있어요. 오. 네, 그 진짜? 스테이크하우스로 그래서- 들고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물회리카노 하나. 그때 이름도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아이디어 상품이네요 그거. 네. 서울에도 드라이브 스루로 있었으면 좋겠네 그거. 드라이브스루. 네. 아 그래요. 응? 아니 사시사철 물고기가 잡히는데 그거 왜 못해 그걸? 그러니까. 이제 자리돔 물회리카노 하나. 야 지금 저기 담은 거를 그냥 이거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응? 네, 그죠? 여기 있는 것들. 어우 씨. 근데 가격도 엄청 싸네요. 아우. 네. 자리돔이 16,900원, 참돔이 참돔이. 17,900원. 그렇지. 야 긴팔을 입고 싶어. 너무 시원해서. 땀 흘리고 있는데. 땀을 저렇게 흘리면서. 땀이 아니에요. 긴팔 입고 식은땀이 식은땀. 아쉽겠다. 청양고추를 드셨군요. 네. 그 뭐죠 관광지는 네, 또 비싸 자리세가 있어서. 그렇죠. 그 왜 그 관광지에 뒷골목 이런데 은근히 맛집이 많아요. 맞아요. 아, 저는 그냥 재래시장만 갔었는데. 제일시장. 네, 중앙시장. 근데 맞아요. 그랬는데, 그런데도 맛있어요. 네, 싸고. 그래요. 속초 중앙시장. 뭐 중앙 무슨 시장이었는데 그게. 응? 속초중앙시장. 네 맞아요. 그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저는 좀 이렇게 약간 좀 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방하는 네.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네, 맛있는 건 많아 보이는데 예. 사실 이렇게 집에서 딱 시켜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 같은 때는 그 주차장 차대느라고 아 맞아요. 찾아내는 것도 쉽지 엄청 않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차가 문제. 초외곽에서 버스 타고 들어가서 먹어도 돼요. 가보면 저것도 있어요. 그 튀김, 튀김. 닭강정 그것도. 맞아요. 많이 여행 많이 다니셨다고 이제. 네, 저는
틈만 나면 속초, 강릉, 제주, 부산, 일본까지 일본도. 네. 예전에 그 일본은 코로나 전이죠 사실. 아, 그때 무조건 틈만 나면 여행 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저 사실 지난 주말에 네. 저 속초 갔다 왔어요. 아 사람 많았을 것 같아요. 사람 많았어요. 그 시장에서 차들이 줄지어서 있었고 아이고. 모처럼 옛 멋을 느껴보려고 그 미시정 옛길을 갔어요. 미시령 얘기. 네. 꼬불꼬불하지 않나요, 엄청? 터널 났고 뭐 또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또 생기니까 거의 가는 사람들이 없지. 네. 그 정상에 휴게소도 없어졌어. 그냥 없어졌어요? 거대한 주차장이 돼버렸지. 야, 예전에 그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넘어야 되는데 아이고 눈은 거기 엄청 이 위험한데. 드래프트라고 합니까? 네. 이게 드리프트. 예, 네. 드리프트야? 드리프트. 미시시피에서는 드래프트라고. 와, 우와. 미시시피 사투리야. 내가 우리 저기 미시시피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나 맨체스터에서는 드리프트로 들었던 것 같은데. 자, 하여튼 뭐 크게 터놨는 데서 이 차가 안 돌아가가지고 결국 다시 돌아왔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말이죠. 제가 거기서 놀란 게 있는데 이제 속초에서 놀랄 게 많아요. 거기 저 속초 터미널에서 시외 버스 타고 네. 동서울 가는데 그때 영동고속도로는 강릉에 있었고 네. 서울 양양고속도로 없었고 미시정도 터널 없이 그냥 고개 넘어가야 했는데 네. 제가 11시에 이제 버스를 탔어요. 그 밤에 속초 터미널에서 타가지고 동서울 터미널에 도착을 했는데 몇 시에 도착을 했느냐? 1시 20분에 도착했어. 몇 시에 출발했어요? 11시에 11시에 출발해서. 네. 중간에 한 10분 쉬었거든? 네. 그럼 되게 빨리 간 거 아니에요? 엄청 빨리 간 거지. 그쵸. 그건 진짜 2시간. 글쎄 말이야. 그 심야에. 그 심야에 차가 없어서. 밤에 그렇게 그냥 한겨레 형은 또 이렇게 올라가시는. 그렇지. 그 미시정이. 미신이 형. 네. 게다가 당시엔 또 소양강을 지나고 그 또 인제에서 홍천까지는 길이 꼬불꼬불하고 그랬었어요. KTX도 그렇게 못 갈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아저씨는 했어. 내리면서 놀라가지고 네. 아저씨 시계 잘못된 겁니다. 맞아요. 많이 놀랐죠. 이런 경험 처음이지. 이런 경험 처음이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아저씨는 어떻게 지내시나. 정말 속초 가면은 진기명기를 많이 봐요. 정말. 예전에 이제 2000년대 제가 그 당시 극동방송 영동에 지역국이 생겼고 내가 자청해서 갔거든. 네. PD로. 와, 근데 주말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런 풍경이 연출될 수 있는지 면사포를 쓴 여성분이 차 트렁크가 열린 채 거기 앉아 있고 그 줄이 묶여가지고 반스만 입은 그 신랑이 그 따라가는 촬영 중이었나요? 아니야 촬영이 뭐 몇 군데에서 또 그렇게 여러 군데서 할 리는 없잖아요. 그게 실제 상황이라고? 실제 상황이었어. 그런 광경을 보셨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그 전통 문화라고 합니다. 그게 전통 문화. 전통 문화. 예. 전통 문화였대. 어디 전통 문화야 그게? 그 저기 영동 지방에. 뭐지? 뭘까요, 진짜? 눈이 오면은 네. 우리는 눈이 와서 교통이 정체되고 그러면은 조바심을 치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 오늘은 하늘이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날이구나. 그쪽에선 그런데요? 출근을 안 해. 출근을 안 하고 천천히. 그리고 눈 녹을 때까지 출근을 안 합니다.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 어느 날 주차장을 딱 가는데 2층쯤 해서 여기 온 거야. 응? 그 저기 땅이 도달한 거야. 1층에 내려가야 땅에 도달하는 건데 네. 2층까지 눈이 쌓인 거지. 예, 그래서 제가 한 3, 4일 뒤에야 차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었어. 고립되셨어요. MSC가 뭔가 계속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뭔가. 물회에는 안 들어갔어요. 물회에는 안 들어갔어요. 예. 네. MSC가 일로 다 가느냐고. 예. 몰빵이라고. 네, 안 들어갔군요. 네. 네. 근데 하여튼 기상이변이 대단합니다. 예전에 2000년에 루사라고 큰 태풍이 왔잖아요. 그랬죠.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저기 태풍이 세게 몰아쳤는지 물길이 달라진 거예요. 예, 복구하는 과정에서 지도가 바뀐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온 지구의 그 배수구가 어딥니까? 바다 아니야, 바다. 네. 네. 그러면 당연히 뭐 속초, 강릉 이런 도시는 뭐 물이 뭐 범람한다든지 혹은 그 침수 피해가 난다든지 그럴 리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침수 피해가 난 거야. 어. 얼마나 비가 많이 왔으면은 심지어는 건물 1층까지 그냥 지하 다 잠기고 그래서 나중에 물 빠졌을 때 그 안에서 시신도 발견되고 그랬었어요.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사실 저도 그 진짜 이게 무섭다라고 느낀 게 언제냐면 정확히 10년 전인데 2012년 때 여름 휴가 때 와이프랑 음. 제주도를 갔거든요. 네. 그때 역대급 태풍이 한번 왔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그 비행기가 떠서 네. 서울로 와야 되는데 못 왔어요. 그때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 한 명도 못 왔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직접 목격을 했는데 숙소 앞에 그 야자수 비슷한 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퍽 꺾이더니 확 날라가. 아. 야자수가. 야자수가 날라가. 그래서 그때 잠깐 나가려고 했었는데 안에 호텔 직원들이 막 큰일 난다고. 네. 그때 진짜로 잘못하다간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근데 여러 명 죽었어요. 네, 태풍 때문에. 그 저기 예전에도 태풍 롤사 때 제가 속한 교단에 교회가 있었는데 네. 교회 그 강단 설교하는 강단이 그 옆마을에서 발견이 되고 얼마나 아니 그 실내 안에 있었을 거 아니야 그 강단이 근데 왜? 태풍이- 엄청난 태풍과 물로 인해서 네. 물 피해로 인해서 물 피해로. 그래서 완전 그 교회는 완전 박살이 났고 그 강단이 옆마을에서 발견되고 그랬었어요. 예. 근데 이 기상이변은 이제 과거 우리가 참 서프라이즈하면서 그 회고할 일이 아니라 우리 앞에 닥쳐진 일일 수 있어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6월부터 이렇게 더워가지고 이게 너무 굉장히 좀 피부로 이번에 진짜 확 와닿더라고요. 예. 기상변화가 심각하다라는 게. 그래서 기상이변에 대비한 방송사의 대비 태세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뭐 기자들한테 험지로 나가라 뭐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현장의 윤리라는 게 있거든. 예를 들어서 그 회사 앞에서 리포트하는데 마치 중계차 타고 뭐 나간 재난 것처럼. 현장에 나간 것처럼 이 야부리 치는 거 이거 좀 그만해야 됩니다. 제가 늘 그렇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SNS에서 특히 KBS 춘천 방송 총국. 이 말하자면 중랑천 앞에 있어. 이게 서울로 말하자면은. 근데 한강에 그 홍수를 걱정한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놓고는 중랑천 앞에 나왔다고. 중랑천이 바로 회사 앞이니까 출근을 했겠지 무슨 뭐 출동을 한 거야. 출근이지. 근데 참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그때마다 셀까는 것 같습니다. 알아주실 때까지 계속 지적을 하려고 네. 그러는데 춘천 MBC는 명당이야. 와, 이 소양강,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 네. 그 앞에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는 선만 끌고 나가면은 바로 현장에서 이 큰 어떤 그런 호수의 모습이 전경처럼 비춰지고 뷰가 아주 좋아요. 예. 그래서 그 춘천 MBC 그때 그 당시에 거기다가 사옥을 지을 때 춘천시에다가 여기로 안 주면 우리 춘천에 있지 않고 원주로 가겠다. 협박을 쳤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춘천 MBC가. 예. KBS는 협박을 안 하는 모양입니다. 대천 앞에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KBS 춘천 사옥 앞에서 리포트했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안 해요. 그건 사실이니까. 근데 공지천 앞에서 했다는 거는 그건 뻥 아니겠습니까? 현장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지. 한다. 이거 안 돼요. 이거는. KBS 청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무슨 비가 내리고 태풍만 뭐 불어도 청주시 성화동으로 나가서 리포트 하더라고요. 청주시 성화동이 무슨 강이 있나 뭐 재난의 핫 플레이스인가 봤더니 KBS 청주 사옥이 거기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KBS 청주 사옥 앞에서 한다고 해야지. 왜 그렇게 마치 나간 것처럼 얘기를 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최악의 사고는 저거였지 옛날에. 그 속초. 산불. 그렇지. 네, 고성 산불 산불인데 네. 이 속초 KBS 속초 방송국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 철수를 했다? 철수를 해서 가장 가까운 데가 KBS 강릉이야. 근데 마치 산불 현장에서 리포트한 것처럼 산불 현장이라고 그래서 하이바까지 썼어요. 네. 근데 불난 데는 거기로부터 직선 거리로 78km야.
모양이 뻥친 거지. 네.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어? 그 이런 식의 뻥을 치는 거는 정말 그거는 공영방송답지 않습니다. 그걸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네. 지적을 했다가 옳습니다. 계속 TBS에서 출연할 기회를 점점 출연할 기회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출연과 맞바꾼 지적이군요. 네. 잘 얘기해줘 그때 반성했다고. 아, 네. 네, 이 형이 목에 칼이 들어온 줄 모르고. 예, 그래요. 자, 그럼 오늘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안 했네. 김효석 네, 기자님, 김효석입니다. 정상 네, 기자님, 반갑습니다. 민동기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민동기 기자님부터 이야기 보따리 풀어주시죠. 오늘 묘성 장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보다 볼까요? 예, 예, 좋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이번 주에 있었던 가짜 뉴스라고 해야 될까요? 어. 요거를 제가 코너로 해보려고 하는데 음. 다음 주에도 가짜 뉴스가 줄줄이 나오면 조금 마음이 아플 것 같지만 이게 이번 주에 끝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 좋습니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가 단독으로 썼습니다. 쿠팡 본사 로비 농성장에 놓여있던 커피를 맥주라고 묘사를 하면서 대낮부터 술판을 벌였다라고 결론적으로 오보를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조선일보도 마찬가지로 오보를 내보냈고요. 문화일보는 여기에다가 인용을 해서 노조를 비판하는 사설까지 썼어요. 이 아마 네. 그 뺏기는 과정에서 일본 뺏긴 매체가 네. 원래 쓴 그 매체한테다 전화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여기 나왔으니까 뭐 그냥 뭐 아무 뭐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맞습니다. 그대로 복붙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그랬을 들어요. 겁니다, 아마. 예. 네, 근데 이 점거 농성을 한 이유를 보면 물류센터의 폭염 대책 좀 마련해 달라, 그리고 생활 임금을 보장해 달라, 괴롭힘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또 노동 환경 개선을 담은 점거 농성이었는데, 이런 농성에 대한 이유는 한국경제신문에 한 줄도 실리지 않았어요. 그렇지. 그냥 대낮부터 술판을 벌이고 있다. 음. 라는 제목으로 아예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첨부 사진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불투명했어요. 불투명하게 찍힌 농성 사진의 출처 또한 그냥 독자 제공. 이렇게만 돼 있었던 건데, 결론적으로 이 기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도에 지나치는 노조의 행태에 대한 경찰의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 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골자였어요. 요거를 알리기 위해서 기사를 쓴 건데, 말씀드린 대로 해당 보도는 오보로 확인이 됐고요. 이건 맥주가 아니라 커피였고, 노조를 응원하는 사람이 응원을 하려고 농성장을 찾아서 캔에 들은 커피, 요즘에 또 이게 패키지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메리카노가 캔에 들어가 있는 게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캔 커피와 추러스 등등 이제 선물을 한 건데, 이 선물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응원하러 간 건데 이게 괜히 문제가 돼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라고 미안해하는 마음의 인터뷰까지 미디어 오늘에서 이제 나오긴 했는데, 일단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술판 벌이며 쿠팡 본사 점거한 민주노총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다가 나중에는 맥주, 술판 이런 내용을 싹 뺐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다 이미 퍼진 상태였죠. 아, 거기서 캔커피 먹은 거 갖고 비판한 기사가 됐어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결국. 캔커피 먹을 수도 있지. 술 먹으면 조금 뭐라 할 수 있겠지만은 네. 캔커피 먹은 게 휴식이 되나? 결국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다들 커피 먹지 않나요? 막힌 거 보고. 그래도 그렇게 안 쓴 게 일하면서 어디야. 커피 안 먹는 사람 거의 찾아보기 네. 어려웠던 거 같아요. 커피 먹고 취한 뭐 이렇게 안 쓴 게 어디야. 그러다 보니 당연히 민주노총이나 뭐 전국 금속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입장문을 냈어요. 이거는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이다. 불투명 사진을 실었다는 것부터가 일단 의도가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리고 뿌리 깊은 노조 혐오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서 이젠 정정 보도를 요청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조선일보는 제목 바꿨고요. 뭐 문화일보는 어쩔 수 없죠. 사설 이미 올라간 거니까. 한국경제신문은 제가 지금 살펴봤어요. 예. 오보가 여전히 삭제되지 않은 상태로 아, 그대로 그러면 있고, 술 그대로. 마신 거 그대로. 술 마신 거, 맥주, 이렇게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사진 설명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요건 바로 소송으로 가면 됩니다. 사실 이런 기사를 소송까지는 아니더라도 언론중재위 가면 돼요. 요거는 그렇죠. 얄짤없습니다. 네, 그건. 얄짤없습니다. 정정 보도도 지금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기사가 만약에 유럽이나 미국 같았으면은요 아, 어마어마한 민사
그럼요. 소송이 벌어졌고 배상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이게 될 수도 있죠. 전형적인 예, 예. 케이스가 될 수 있어요. 음. 왜냐하면 확인도 제대로 안 했고 더더군다나 이건 전화 한 통이면 끝나는 사안이거든요. 전화도 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도 안 확인도 안 했다는 했어. 거죠. 야, 이거는 뭐 간단하게 짤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 어떤 그 사진만을 근거로 확인도 해보지 않고 굉장히 악의적인 보도나 사설까지 썼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뭐 징벌적 손해배상 더더군다나 대상이 지금 팩트 체크가 돼서 한국경제 같은 경우에는 오보임이 확실해졌는데도 네. 그대로 두고 있잖아요. 저거는 완전한 저 손해배상 진짜 흔히 말해서 징벌적 손해배상감인데 네. 참 우리나라 언론들은 매우 편한 환경에서 매우 편하게 기사를 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 한국 경제의 환경을 잘 모르겠는데 찾아보니까 한국 경제가 아주 굵직굵직한 오보가 좀 있었더라고요. 보면 지난번에 저희가 그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당선이 됐다라는 기사 기호일보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한국경제 있었어요. 또 예.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뉴스를 사과한다면서 정정 보도를 내기도 했었고 또 예전에 삼성과 모더나가 계약을 했을 때 네. 삼성이랑 화이자가 계약을 했다고 해가지고 아주 역대급 오보를 낸 적이 있었더라고요. 11일 만에 이때 또 사과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 그때는 사과했어요? 네, 사과했습니다. 11일 꽤 늦게 했어요. 네. 이 명백한 거를 10 며칠이나 걸려서 사과했다는 게 더 놀랍죠, 사실. 근데 이게 지금 민주노총 관련 오보잖아요. 네. 특히 시민단체, 노조, 특히 노조 중에서도 민주노총 이런 쪽에 대해서 경제지라든가 특히 보수 언론들이 엄청나게 이 혐오, 이 편견이 심하거든요. 네. 특히 오보 같은 거 나더라도 강력하게 정말 대응하지 않는 이상 정정 잘 안 합니다. 여기 지금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역시 이 노조 땡땡들 이런 놈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댓글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런 것들 다 캡처해가지고 네. 저기 언론중재위 가면 됩니다. 전에도 저기 어떤 모 매체가 저에 대해서 그 이재명 후보 아들 뭐 네.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좀 비판적으로 썼는데 두둔했다 이래가지고 두둔했다는 기사만 제목만 보고 썼던 댓글들 다 캡처해서 이제 난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해가지고 받았어. 받아야죠. 받아야죠. 예. 뭐 당연히 그 사과문 떴고 또 기사 삭제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귀찮긴 해도 이런 권리 행사를 해야 안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연에 이런 기사 자체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한다면은 민주노총이 돈을 많이 벌어서 대기업들보다 광고 많이 주면 돼요. 감히 못 건드려요. 예, 그렇죠. 감히 못 건드려. 언론사들이. 그 지금 그 노조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돈이 더 많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네, 이렇게 그래요. 준비해봤고요. 다음에는 가짜 뉴스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왠지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네. 느낌입니다. 예, 없을 리가 있나? 오. 매주 하나 끊이지 해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요. 우리 동기 형. TBS 얘기를 좀 아, 그래요. 이야, 위태위태하죠, 지금. TBS.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태한 게 아니라 일단 액션은 들어갔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폐지 1호를 조례안으로 조금 전에 상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올렸어요? 상정했습니다. 오. 제가 이쪽으로 올 때 라디오 뉴스를 들으면서 왔는데 네. KBS 라디오 뉴스에서 상정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회 112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76명이거든요. 상정했다면 이제 결국 저 표결로 표결로 들어간다는 간다는 얘기죠. 네. 들어가면 얄짤없이 가결이지. 그렇죠. 76명 전원이 지금 상정을 했고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은 서울시가 매년 TBS에 지원해온 출연금이 거의 이제 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출연금이 지원되지 않는 TBS는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운영이 안 되죠, 운영이. 특히 이미 지난해 서울시가 전년 대비 55억 감소한 320억 정도 지원을 결정을 했거든요. 55억 정도 감소했을 때도 약간 타격이 있었습니다. TBS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은 이 320억의 거의 상당 부분을 서울시 이 재정 의존도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70%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그 서울시의 어떤 재정 의존도를 제외하고 한 28% 되는 그 비용만으로는
현재 TBS를 운영을 할 수가 없고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게 핸디캡이자 방송통신위원회의 미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TBS가 독립법인화를 했을 때 네. 이광택 사장이 네. 있을 때 그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독립적인 어떤 그런 위치를 만들어 준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모든 언론사의 기본은 독립법인화를 하든 뭐 독립언론을 표방을 하든 그 제1 원칙은 물적 토대예요, 물적 토대. 그럼 아니 뉴스타파가 독립언론을 표방을 했잖아요. 네. 그 독립언론을 표방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뭡니까? 광고 안 받고 네. 돈에서부터 자유로. 후원자들로부터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립언론을 표방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TBS 같은 경우는 약간 기형적인 형태죠, 지금. 문제는 법적으로는 서울시로부터 독립법인화를 만들어 놨는데 네. 물적인 토대는 완벽하게 서울시에 종속이 돼 있거든요. 왜 그랬느냐? 그때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됐었어요. 방통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었어요.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원들이 이 문제를 논의를 했었는데 왜 이걸 손대지 못했느냐? 지상파 눈치를 봤기 때문에. 이 당시 그 기록을 살펴봤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뭐 TBS에 굳이 이렇게 뭐 상업 광고를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없다라는 위원들이 다수였다라는 게 허욱 당시 위원회 이야기였어요. 근데 당시 5명 중에 2명은 야당 아니에요. 그렇죠. 한 명이 당시 김석진 국민의힘 그리고 표철수 네. 국민의당. 당. 예. 두 분은 반대했습니다. 반대했다는 건 뭐냐면은 반대했다가 아니구나. TBS한테 상업 광고 할 수 있게 해주자. 네. 할수 이런 있게 입장이었어. 왜냐면은 광고할 수 광고를 없도록 못하는데 하고 어떻게 독립을 서울시로부터 받으면은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예속되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을 폈던 거지. 이 2명은. 네. 그러면 뭐냐? 나머지 3명. 당시 여당, 더불어민주당 추천 혹은 대통령 추천. 이분들이 뭐 상업 광고를 줄 필요 있겠어? 이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주 어리석은 판단을 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아유 뭐 설마 저기 국민의힘으로 저기 서울시가 넘어가겠어. 아마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도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동기형이 얘기한 대로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했다간 지상파들이 원성이 더 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뭐 욕먹기 싫으니까 우회로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만약에 그 TBS가 독립법인화 되면서 상업 광고를 할 수 있게 되면은요. 다른 거는 뭐 몰라도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침 시사 프로그램에서 차지한 포지션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시사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상파를 비롯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방송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상업 광고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네. 막대한 청취율이라는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으로 많이 몰리겠죠. 광고가 몰리겠죠. 그러니까 광고가 몰린다라는 얘기는 자 TBS의 상업 광고를 허용할 수 있게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주자라고 해서 광고 포지션이 만약에 전체 1조다, 뭐 100억이다. 자 TBS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러면 광고 파일을 200억으로 늘리자 이렇게 되진 않아요. 100억을 가지고 다시 뿜빠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송사들이 당연히 이제 견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제가 그 과거에 나온 기사를 좀 보니까 2019년 정도였어요. 뭐 네 맞아요. 가까운 시기인데 라디오 방송 그 광고 시장 규모가 1,750억이야. 네. 1,750억에서 나눠 가져야 되는 거야.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파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 점점 더 추세죠. 줄고 있어. 지금 더 줄었을 거야 아마. 이게 사실 그 2010년만 해도 2,500억대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1,750억으로 쪼그라들었다는 얘기지. 어? 아니 더 쪼그라들었다. 2019년에는 1,600억대네. 더 쪼그라들었을 거예요. 거의 점점 1,000억 원 정도가. 그 라디오 영향력이 감소가 되니까 라디오 이용 빈도만 보더라도 2010년에는 16.2%였는데 2019년은 8%야. 반으로 줄었어. 점점 더 줄 거란 말이지. 그렇죠. 누가 요즘 라디오를 켜고 라디오를 듣습니까? 음악? 저기 뭐 저기 벅스나 혹은 뭐 나는 바이브 쓰는데 바이브로 듣지. 음악도 유튜브에서 많이. 그렇지 그렇죠. 유튜브로 네. 듣기도 하고. 저도 유튜브로 그 지상파에서 주로 들을 수 있는 게 이제 사실은 뭐 시사 토크나 이제 음악인데 시사 토크도 이제 뭐 진짜 사실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듣습니까 요즘 같이 정치적으로 서로 생각의 차이가 확연히
다르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이런 세상에서 네. 또 듣고 싶은 얘기뿐만 아니라 듣기 싫은 얘기도 그 내가 지지하는 쪽의 관점에서 듣고 싶어하지. 그렇잖아요. 라디오 이용 빈도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1,750억일 때, 1,750억으로 나눠 먹을 때, 그때 MBC 라디오가 657억, KBS는 광고할 수 있는 라디오가 얼마 없잖아요. 별로 없죠. 110억. 네. 그리고 CBS는 233억, FM 때문에, 음악 FM 때문에. 불교 방송은 58억, 뭐 기타는 156억 순인데 여기에 이제 그 코바코 기준으로는 그렇고 SBS 라디오, 네. SBS 라디오는 또 파워 FM이 그래도 먹어주잖아요. 네. 그 러브 FM하고 파워 FM 합쳐서 538억 이 정도. 근데 만약에 여기 이제 TBS가 들어온다, 줄잡아 200억 내지 300억을 잠식할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TBS는 빵원인데 여기 200억에서 300억을 잠식한다? 1,600억대에서. 그러면 이건 진짜 다른 방송사들은 그야말로 박 터지죠. 박 터지지.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통위원회가 그런 어떤 지상파라든가 다른 방송사의 입지를 조금 더 고려를 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결론을 못 내린 상태에서 어정쩡한 상태로 지금 만들어놨거든요. 네. 그리고 당시 TBS 내부에서도 제가 이거는 다수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일부 그 상업 광고 우리가 받았을 때 괜히 나중에 이제 뭐 지금은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잘 나가지만 네. 그때만 하더라도 계속 잘 나간다는 보장이 어딨냐. 그리고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은 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네. 네, 너무 그러다 보니까 괜히 사업 방송 받는다고 하지 말고 서울시 지원을 안정적으로, 그거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아니 그런 의견이 TBS 내부에서도 분명히 있었고요.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현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 저 서울시장이 되든 간에 어떤 정당에서 서울시장이 되든 간에 뭐 김어준의 뭐 뉴스공장을 뭐 폐지한다든가 뭐 사장을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의 뭐 일부 조정이라든가 뭐 진행자 교체라든가 대폭적인 어떤 컬러를 바꾼다든가 요 정도로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겠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논외였죠. TBS의 그 설립 허가 이 기준 자체를 근본부터 다 뜯어놓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올 줄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수 있었을 때 물적 토대를 최소한 물론 다른 방송사들의 반발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광고 파이 자체가 네. 한정돼 있기 때문에 TBS마저 이렇게 했을 때 뭐 받는 타격 같은 거는 전혀 이해 못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한 방송사에 대해서 사실상 특정 정당의 정치 세력이 방송사의 성격 규정과 사실상의 해당 TBS 방송사 구성원들의 고용관계마저 지금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거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흔히 말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거는 발생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 진짜 독재 국가나 저 약간 후진적인 나라에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지금. 이 정도면 뭐 폭파 시나리오라고. 이거는 나는 이거 왜 이렇게 조용한가 싶기도 해, 솔직히. 맞아요. 이제 이게 아마 네. 그런 그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해서 TBS에 대한 지원 근거를 없앤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연말에 이제 예산을 새로 짤 때는 그냥 아예 그 TBS를 지원할 필요가 없게끔, 네. 뭐 네. 그거 갖고 뭐 옥신각신할 필요도 없게끔 아예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때쯤 되면 이제 그때도 이강택 사장이 그대로 남아 있고 김어준이 남아 있다 그러면은 그때 아마 내부에서 너희들 때문에 너희 그거죠. 둘 때문에 네. 지금 우리 TBS 망하게 생겼다 그러면서 내부로부터 막 압박이 나오게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이가 손에 피를 묻히기 싫으니 야 너희들이 좀 싸워라야. 우리 지원금가 없애야 될 테니까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 잔인하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김어준 날림이고 또 이강택 사장 날리면은
지원을 또 다시 하는. 초래 바꾸는 거 일도 아니지. 지금 다수당인데. 이제 그렇게 가는 건데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아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대 2예요. 방통위. 방통위. 네. 아, 이 심의위원회라고 했습니까? 네. 말고 방송통신위원회 3대 2입니다. 지금 국회 다수는 민주당이에요. 네. 허가 조건 바꾸면 돼. 그러면 아예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을 근거를 없앴다? 그러면 지원받지 말고 광고 받아서 운영하면 됩니다. 그거를 민주당 추천이사들이 다수인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국회에서 오케이 하면 돼요. 입법하면 돼. 그걸로 끝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갈아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임기가 보장됐는데. 그래 놓고 이제 대통령 윤석열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갖다 앉히면은 이제 3대 2에서 2대 3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TBS의 상업 광고를 못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지. 방송통신위원장이 바뀌어가지고 2대 3으로 됐는데 무슨 수로 TBS에다가 광고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주나? 그러니까 그 네. 2대 3, 3대 2에서 2대 3으로 되는 이 구조가 TBS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네. KBS 이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왜냐하면 이사들을 임명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지. 박문진, MBC 대주주인 박문진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그 지금 왜 그 김어준이 아직도 방송하냐? 저기 저 신장식이 왜 방송하냐? 뭐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 방송통신위원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거예요. 예. 그리고 욕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결국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리는 게 뭘까? 첫 번째, 김어준이 스스로 나간다. 두 번째, 이강택 사장이 스스로 물러난다. 네. 이 두 가지만 일단 딱 그것만 돼도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요거 조례 무효화될 겁니다. 그럼 결국 그렇죠. 둘을 목표로 하는 거니까. 사실 얼마나 좋은 프로파간다 도구입니까? TBS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오세훈 방학 입장에서도 시장을 놔뒀던 거고. 그렇죠. 이걸 그냥 놓기에는 너무 아까운 매체거든요. 그러니까 잽싸게 지금 저기 아직 안 물러나고 있을 때 국회가 다수당으로 있을 때 그때 신속하게 바꿔서 뒤늦게라도 TBS 그 상업 광고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국회가 신속하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저기 국회 네. 지금 이제 바뀌겠지만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원욱입니다. 아이고. 이원욱. 예. 이원욱이니까 뭐. 근데 전반기 때 그러지 않나요? 이제? 그렇지 이제 바뀌지. 이제 후반기는 네. 바뀌.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간 정말 할 일을 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할 일을 안 해서 제때. 예, 뼈 아픕니다. 예. 내가 봤을 때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변수는 그 TBS 밖이 아닙니다. TBS TBS 아니죠. 네. 아니고요. 실제로 안에서 아직까지는 이게 뭐 조직적이거나 본격적으로 뭐 그런 목소리는 안 나오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파편화된 목소리는 분명히 있거든요. 아직은.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조례 개정안이 상정이 됐잖아요. 이제 서울시의회에서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여러 얘기가 파생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목소리가 파편화된 목소리가 아니라 내부에서 굉장히 조직적인 목소리도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 타이밍을 노리는 거겠죠. 아유 참. 되게 이렇게 말하면 거시기하겠지만 일본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지방선거 앞두고 56명이라고 그랬나? 50%만 넘으면은 막을 수 있다고. 근데 70%가 됐잖아 국민의힘이. 아유 참. 아유. 아니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김어준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죠. 하면 되고. 네. 근데 그 마음에 안 든다고 방송사를 이렇게 맞아요. 와, 나 이게 처음 봐. 걔네들은 그런 애들입니다. 아. 만약에 저 언론사가 자꾸 자기를 비판한다 그러면 언론사를 인수하는 애들입니다. 와. 그러면 진짜 등 떠밀려서 결국 김어준이 스스로 나간다. 이강택이 스스로 나간다. 요게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닐 쉽지는 것 않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뭐 버티고 있으면은 뭐 내보낼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네. 안에서 뭐 이게 엄청나게 막 퇴진 운동이 벌어지고 막 그래야 이제 이강택 선배도 네. 이게 나가야겠다 생각을 할 텐데
근데 그 정도까지 비중은 아닌 것 같아요. 이 TBS 내부의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럴 때 민주당이 나서서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만약에 진짜 예산이 끊어진다면은 내년에 빵원이 된다면은 TBS도 좀 큰일 나지 진짜. 그리고 내년 예산은요. 올해 올해 결정을 해야죠. 네. 하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11월 이때 다 그냥 그렇죠. 한 끝날 10월, 텐데요. 11월 10월, 그때쯤이면 이제 안이 나오겠죠. 실제로 엄청나게 아마 푸시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네. 근데 내부 TBS 직원들이 지금 사실 실제로 굉장히 좀 불안불안해 하고는 있어요. 요즘 네. 분위기가 안 좋았더라고. 정말, 네. 불안해하고 있고. 근데 지금 이제 그렇지 조례까지 이제 딱 나온 상태다 보니까 뭐 아마 뭐 금년간에 이제 시끌시끌하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네. 아이고 그 이제 그래서 또 이제 민주당에서 만약에 그 라디오 광고 시장에 들어갈 수 있게 문을 열어준다. 그러면 또 기성방송사들도 반발할 네. 것이 확실하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자고요. 당시에 저기 그걸 못하게 막았던 사람이 바로 허욱이야 허욱. 허욱이 어디 출신입니까? CBS 출신. CBS 출신이에요. 만약에 TBS가 광고 시장 들어오면은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주체가 바로 CBS란 말이죠. CBS도 그래서 굉장히 그 광고 수입이 점점 줄고 있거든요. TBS는 뭐 라디오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한 뭐 300억까지 됐었는데 거의 200억대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또 어디서 메웠느냐? 교회 헌금. 교회에서 그렇게 헌금해 준다면 어디서 헌금해 주겠어요? 대형 교회에서 해주는 거지. 대형 교회에서 해주면 CBS가 논조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CBS 사장은 어디 집회 가가지고 나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CBS 사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내부에서도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평화나무가 열심히 씹었지. 네. 근데 평화나무가 작년에 이제 올해 그 공명선거감시단 활동한다면서 라디오 네. CM 만들었는데 거부했습니다. 광고를요? 광고를 거부했어요. 돈을 준다는데도 거부했어. 왜 다들 이렇게 돈을 준다는데 거부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대형 교회가 만약에 평화나무 광고 틀면은 대형 교회가 싫어하거든 평화나무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때 대형 교회 그 자본에 눈이 어두웠다. 우리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한 번은 취재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그 굉장히 발끈해하더라고 그 사장 CBS 김진호. 왜 전화를 하냐고. 전화도 못하나요? 아니, 전화는 아니 본인이 언론사 네. 사장이면은 물론 이제 그 기자 전화가 아니라 딴 사람 전화로 전화를 했지 네. 안 받을까봐 그래서 안 받을까봐. 근데 내가 차단해놨는데 네. 왜 전화했냐 이런 식이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느끼기엔 그랬어. 아니 본인도 그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기자가 누군가한테 전화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울 텐데 전화했다고 화를 내? 웃기는 노릇이지 진짜. 예.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 박지원 씨 얘기 좀 잠깐 평화나무 이야기 나온 김에 평화나무 기자가 취재를 했어요. 저기 박지원 씨가 MBC 뉴스데스크에 나왔잖아. 네. 네. 왜 나왔지? 본인이 그래서 그 저기 게시판에 막 본인이 MBC에다 연락해가지고 나왔다 이런 설이 돌길래 MBC 전방위로 취재를 했는데 그 이야기해준 기자 말에 따르면은 내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내가 물어봤더니 박지연이가 먼저 연락한 게 맞다더라. 이렇게 그렇다고 얘기를 또 했다는 거예요. 출연을 시켜주는군요. 아니 뭐 그 전당대회 나오냐 안 나오냐 관심 뭐 없으니까 박지현이가 뭐 출연할 저기 수 뭐 있죠. 긍정이든 부정이든 하여간 그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니까 그 뭐라고 네. 그러지 그런 사람을 관종이요? 아니 영어로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지? 영어로요? 저기 한국말도 모르는데. 아니 그거를 노이즈 마케팅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은 모르겠는데? 노이즈 마케터? 이것이 국물 없는 기자의 영어 그렇습니다. 수준입니다. 그래요. 영문 없는 기자회. 심지어 한국말로는 관종이라고 했어요. 영어 없는 기자로 바꿔. 아니 뭐 한다고 그러잖아. 넘어갑시다. 뭐지? 뭐 맞아요. 한다는 영어가 아니잖아. 저기 채팅방에 올라올 것 같아. 뭘 한다라고. 네. 어그로 끈다고. 아니 근데 웃기잖아요. 아니 박지현 씨는 본인이 그 당비 6개월 안 낸
네. 그 저기 권리당원이 아닌데 지금 당대표로 나가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출마 선언을 한 것이고 그렇죠. 근데 규정을 바꾸란 얘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특혜를 베풀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본인은 규정을 바꾸라는 게 아니다. 김동연 후보가 그때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주어진 그 틀 당원 당규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도 그거는 하더라고요. 공직선거 네. 후보자고.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당대 당 통합이었었고. 그렇지. 공직과 무관해요. 그러니까 뭐 또 저기 김남국이는 뭐냐? 김남국은 2015년에 입당을 했습니다. 2020년 총선 앞두고 입당한 게 아니라 뭐 사실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파악한 것도 없이 그냥 질러댄 거야. 아, 이 친구한테 민주당이 몇 달 동안 농락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좀 슬픕니다, 진짜. 저도 그게 가장 화나는 포인트입니다. 하여튼 뭐 여기서 평화나무 기자가 MBC 쪽에 취재를 해봤더니 예. 자기가 먼저 연락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김현정 나간 것도 김현정한테다 먼저 연락을 한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닐 겁니다. 네. MBC에 나왔으니까 아니, 이쪽도 한번 뉴스쇼 해보자. 팀에서 아마 그쪽은 먼저 섭외를 하는 쪽이기 때문에 네. 근데 거기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참 어쨌든. 이상해. 좀 많이 이상해. 요즘 뉴스쇼가 사장도 이상하고. 어쨌든 출마 불가 결론은 났죠. 뭐야 그게. 진짜 한편에 블랙 코미디도 아니고 말이야. 근데 좀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원래 그 대선 이후에 들어온 그 당원들 많았잖아요. 네. 투표권을 뭐 줄 거냐. 음. 이 문제와 사실은 연동해서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었는데 이미 그 건에 대해서는 막 당내외에서 막 해가지고 어찌됐든 반대. 근데 당대표 출마하는 사람은 나는 또 해달라. 이거 뭔가 지금 삐그덕거려 지금. 그러니까 뭐 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뭔가 좀 이상해. 이상해요. 그 하여간 우리 광고를 하나 하네. 그래요, 광고. 할까요? 예. 네, 광고. 이거 콜라겐 광고입니다. 예, 네. 콜라 광고가 아니라 콜라겐 광고. 예. 자, 여러분 그래요. 이게 어떻게 먹는겨? 아니 그 젤리요, 같은데. 젤리. 같은데. 네, 그래요. 자, 바쁜 일상에서 피부 관리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요. 예. 일하면서가 아니고 그냥 알면서도 챙겨 먹기 힘든 콜라겐 김용민닷컴에서 준비했습니다. 돼지 껍데기에 이렇게 콜라겐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네. 돼지 껍데기도 먹는 것도 저기 취향에 따라서는 뭐 네.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건 PC 콜라겐, PC 콜라겐. 생선 콜라겐. 그래요. 네. 그래요. 자, 콜라겐 함유량은 무려 6,000mg으로 국내 최대 함량을 자랑합니다. 고함량의 콜라겐으로 여러 번 챙겨 먹을 필요 없이 하루 한 포면은 충분한데요. 네. 달토는 이제 분자 크기를 말하는데 단위가 낮을수록 저분자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나는 콜라겐은 어류의 비늘에서 추출한 초저분자 PC 콜라겐입니다. 어린 콜라겐 300달톤으로 동물성 콜라겐보다도 분자 구조가 작아서 체내 흡수율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콜라겐, 이름이 나는 콜라겐이에요. 예, 나는 콜라겐은 콜라겐 외에도 장 건강까지 생각해서 유산균, 프로폴리스, 비타민 D 등이 더해졌습니다. 자몽 앤 망고 맛으로 상큼 달달하고요. 네. 콜라겐 특유의 비린내를 최소화했습니다. 게다가 간편한 스틱형 젤리로 언제 어디서나 맛있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물회에 말아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야, 예. 근데 맛있겠네요. 네, 그래요. 자, 나는 콜라겐 한 박스 14포가 들어있는데 1+1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네. 49,9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자, 리퍼브 제품이고요. 리퍼브는 이제 유통기한 임박한 상품을 버리지 않고 착한 가격에 판매하는 가치 소비 방법인데요. 나는 콜라겐 리퍼브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6일입니다. 넉넉한 기간에 드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네요. 네. 네. 자, 드셔보시죠. 아이고. 이렇게 젤리 형태입니다. 좋아요. 와, 이 이쁘다. 콜라겐이 좀 비린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맞아요. PC 콜라겐은 비린내를 얼마만큼 잡아주느냐가 기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맛있네. 아유. 이건 비린 맛이 자몽 전혀 안 나요. 콜라겐을 이렇게 젤리 형태로도 먹을 수 있군요.
좋습니다. 맛도 좋고 네. 전혀 뭐 이게 뭐 역하다, 뭐 비리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런 전혀 없습니다. 네. 딱 진짜 그 맛이네. 자몽망고 맛. 네. 뭔가 좀 콜라겐보다 비타민 같은 느낌. 그렇지. 네. 상큼해요. 여러모로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장 건강까지 생각하는. 네. 이 나는 콜라겐이 IM 콜라겐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플라잉 콜라겐을? 아 나는 아임인 것 같아요. 아임 아닐까요? 네, 영어 없는 기자회. 나는 죄송합니다. 네. 자 나는 콜라겐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파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어디서 파는지도 아 모르겠어요. 김용민닷컴에서 판다고 나와 있네요. 네, 예, 예. 김효민닷컴 분명히 내가 읽었을 텐데 예, 영혼이 없어요. 네. 영혼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 우리 청상근 기자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이 TBS 얘기 나온 김에 지금 KBS 상황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네. 같아요. 네네. 지금 이제 TBS는 지금 폭파 시나리오가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KBS는 이제 장악 시나리오가 장악 시나리오. 네, 점점 이제 시작이 되는 형태이고 어쩐지 그동안 좀 뭐 조용히 지나왔어. 네, 근데 조용했지만 내부에서는 이제 하나씩 좀 조용하진 않았습니다. 네, 네. 카드를 좀 준비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음. 참 얘네가 참 발전이 없는 게 과거 행태를 그대로 아 그래요. 답습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일단 여기서 이제 전면에 나선 것은 이제 KBS 노동조합을 위시해서 이른바 이제 보수 시민단체들이 이제 손을 잡고 나섰고 지난달 20일에 이 남영진 KBS 이사장 그리고 김희철 KBS 사장을 사장에 대해서 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를 했습니다.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이분들이 가진 의혹을 한 8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일단 KBS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김희철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칙을 위반했다라는 건데 뭘 위반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김희철 사장 후보가 제출한 경영기획서에 허위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가 허위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 경영 악화로 자본 잠수 상태에 놓인 자회사에 400억 원 증자를 강행했다. 자회사 망하게 뒀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김희철 사장에 대해서는 그 보도본부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뉴스타파 소속의 최문호, 최경영 기자를 입사시킨 것이 직권남용을 바탕으로 한 특혜 채용이다. 네. 인사권 미운 사람들을 지금 그렇죠. 이게 미운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을 거예요. 했다는 건데, 네. 근데 뭐 보도본부장이 이 정도 인사권도 없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뭐 김희철 사장이 보도본부장이던 시절에 40억 원이 투입된 이 KBS 방송용 사옥을 신축하려는 계획을 중단했다. 이거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 이사회에서 검토 끝에 중단을 시킨 맞아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왜 좀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뭐 대선 직후에 뭐 증거 인멸을 할 목적으로 문서를 폐기했다. 이런 좀 헛웃음도 안 나오는 좀 그런 의혹들이 쭉 있어요. 이런 의혹들을 하면서 감사원에 이들을 감사해 주십사 하고 이제 자료를 갖다 낸 거죠. 국민감사를 청구한 거죠. 근데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네. 상황이. 그렇게 네. 떴네요. 이 감사원에서는 이 감사를 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을 안 했고 감사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 자료를 좀 보내봐라라고 한 건데 어쨌든 이제 감사를 청구한 쪽 입장에서는 감사 착수했다라고 지금 뭐 붙이고 꽹가리 치고 난리 났고 뭐 어쨌든 감사원이 이렇게 자료를 꼭 국민감사가 청구됐다고 해서 자료를 꼭 요구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사실 이 정도의 의혹 제기면은 그냥 뉴스만 검색해도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뭐 굳이 뭐 자료를 요청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데 어쨌든 자료를 요청했다라는 것은 이제 KBS를 감사를 하려는 좀 이제 앉아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는 그다음에 시동 버튼만 누르면 이제 시동이 켜지는 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도 수사를 좀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이제 KBS 노동조합이 역시 이제 김희철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이 됐는데, 이 경찰에서도 이 김희철 사장의 업무 수행 계획서 그리고 이사회 회의로 이 면접자료 제출 이걸 이제 KBS 이사회에 요구를 했어요. 물론 이제 경찰도 수사가 아니라 이제 수사를 할지 안 할지 검토를 하는. 판단하겠다 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KBS를 둘러싼 일련의 그 주변의 움직임이 이 KBS 노동조합을 이제 기반으로
지금 시작이 됐다. 좀 이런 상황이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허접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인간들이 뭐 뭘 투쟁을 하더라도 뭐 또 무슨 저 장악 시도를 하더라도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KBS는 TBS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결정적인 무슨 비리가 있다거나 이럴 경우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뭐야? 뭐 약간 이런 정도거든요. 나름대로 걔네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다 나름 하는데? 끌고 끌어 모아가지고 이제 네. 과거에 그랬던 그 것처럼. 그렇죠. 제가 지금 최경영 기자랑 매일 아침 방송을 하잖아요. 네. 본인이 KBS 다시 입사할 때 뉴스타파에서 그 같은 동년배라든가 이런 동기들 네. 비슷한 경력 이런 기자들과 비해서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렇겠죠. 그냥 군소리 없이 네. 했단 말이에요. KBS에서 그거 그렇게 경력 산정을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들어온 사람인데 무슨 뭐가 있고 무슨 뭐가 특혜고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아니 그래도 저 실력이 없는 사람이 그러면은 좀 말이라도 하는데 실력 갖고 얘기 못 하니까 뭐 그렇죠. 사상, 오만 거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리고 기향 이런 거 심지어 최경영 기자가 오죽했으면 원래 보도본부 소속이잖아요. 기자니까 네. 소속을 바꿔버렸어요. 지금 어느 소속인가요? 라디오 센터로. 아 소속 자체가 라디오 센터. 라디오에 지금. 라디오로. 그럼 기자예요, PD예요? 기자죠. 기자인데 라디오, 기자인데. 네, 라디오 소속의 이제 기자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 그마저도 꼴을 못 보겠다 이거지. 뭐 그마저도 꼴을 못 보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시작이 된 거죠. 이제 지방선거까지 좀 지켜봤다가 이제 지방선거에서도 이제 좀 확실히 우위에 서니까 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되겠다. 근데 이 KBS 노동조합이란 것이 뭐 그래도 이제 과거에는 약간 좀 이제 기술직 뭐 그쪽 분들이 그래도 이제 예전에 이제 노조 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 최근에는 이른바 이제 제3노조와 합쳐지면서 약간 좀 네. 좀 더 극우화됐다. 네, 이제 극우화가 됐죠. 극우화되고 거의 지금 그 가장 주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그 뭐 국회 그 국민의힘 토론에 자주 나가시는 그분 이제 최초로 PD라고요. 네, 최초로 PD. 네. 이제 그분 그 양반이 예전에 그 추적 60분 거기서 검사 사칭 네. 그 양반이야. 그 양반. 네. 저랑도 좀 악연이 있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분을 위시로 해서 지금 제3노조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지금 주로 여기서 지금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KBS 앞에 가면은 늘 이제 KBS 노동조합이 걸어놓는 현수막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과거에 그 KBS 노동조합은 약간 좀 운동권의 냄새가 아직 배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제 극우주의 커뮤니티의 그 단어들이 막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이런 곳들을 이제 앞세워서 좀 이게 사장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내부 분란을 일으키고 근데 아마 이제 뭐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감사원에서 실제로 감사에 착수한다라고 한다면 뭐 이 양반들이 이제 뭐 파업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겠죠. 근데 압박을 할 텐데 근데 뭐 제1노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다가 이게 그때 이제 규란형 때가 뭐 이제 내부에서 굉장히 좀 시끌시끌하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제 그때는 좀 지금이나 상황이 달랐던 게 1노조하고 2노조가 같이 공동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2노조 목소리만으로는 당연히 한참 좀 부족하고 또 1노조만큼의 또 이제 뭐 투쟁 동력이나 뭐 이런 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뭐 잘 될까 뭐 싶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이제 그 정현주 사장 때 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임됐던 경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주의해서 봐야죠. 또 한상혁 방통위원장 거치고 좀 엮여 있고.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저기 예전에 MB 때는 대선 직후에 또 총선이 있었잖아요. 네. 압도적으로 한나라당이 다수당 차지했고 또 MB의 지지율도 높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KBS를 그렇게 뭐 그냥 완전 아작을 내는데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예. 그리고 또 한 번 당했잖아. 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처음 당했을 때는 악소리 냈지만 뭐 이번에는 간단치 않을 걸. 예. 그리고 쉽지 않아요. 그 대법원 판례가 이미 법원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현주식으로 내쫓으려고 하는 거. 그거는 어려울 거예요. 이제 뭐 고작 이제 한다는 게 이제 권성동 입을 빌려서 이제 물러나고 계속 압박하는 네. 정도인 건데 뭐 로직이 권성동이 분명하네요. 인사건 있을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노이즈 마케팅 비슷하게 시끄럽게 하는 거죠.
비정상의 정성화 마냥 네, 그렇죠. 그렇게 틀을 씌워서 진행하고 있죠 모든 거를. 그 수신료 올랐어요? 내리지는 아직 않았겠죠. 변화 없습니다. 아직 변화 없어요. 네, 2,500원. 네, 2,500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KBS가 많이 나아졌지 사실 양승동 사장 체제에서. 예, 근데 뭐 쥐들은 완전 KBS 다 망가뜨려뒀던 인간들인데 그런 인간들이 지금 그 뭐 적폐를 우려나고 자빠졌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네, 서울신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이 서울신문이 지금 이제 그 원래 이제 그 중구 프레스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구죠. 네. 네. 맞습니다. 프레스센터에 있는데 양재동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양재동? 네. 어이구야. 양재동이면 거의 서울 남쪽 끝인데 네. 제가 끝. 그 고양이 무슨 행사, 고향이요? 예, 네. 그 양재 그 농수산물센터 네. 부근에서 해가지고 네. 네. 거기를 가려면은 호반 거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네. 아, 그 저기 거기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현대자동차 맞은편. 맞습니다. 맞아요. 그 네. 부분인데 건물이 진짜 희한해요. 휘황찬란. 딱 지나갈 때 음. 이렇게 만약에 운전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야 저거 이 건물이에요. 네. 그 이름하야 호반파크. 네. 호반파크입니다. 호반파크. 네. 네, 호반파크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 호반의 명분은 이제 재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프레스센터에 있으면 엄청 좋죠. 뭐 지금 이제 용산으로 옮겨갔지만 청와대도 가까웠고 뭐 국회도 그렇게 멀지 않고 뭐 교통도 뭐 프레스센터에서- 사통 발달이니까 그냥 서울에서 다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굳이 이 호반파크로 가겠다는 것은 이 명분은 이제 프레스센터를 재건축하겠다는 그렇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프레스센터를 이제 다시 지어서 아니면 혹은 이제 리모델링 같은 걸 해서 여기서 이제 개발이 그러니까 수익을 내고 그걸로 이제 돈을 벌겠다 뭐 이 얘기인 건데 그러니까 언론사를 운영하는 걸로는 좀 돈을 벌기 힘드니까 호반건설을 이제 서울신문으로부터 이제 뽑아낼 수 있는 뽕은 다 뽑겠다 뭐 이런 의미가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서울신문을 이제 호반파크 안에 넣음으로써 좀 이렇게 서울신문에 대한 좀 장악력을 좀 높이려는 또 그런 수순으로 또 보이기도 그 하죠. 호반의 서울신문으로 확고히 인사 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론사 갖고 있어 중앙 언론사 까불지 마 뭐 야. 이런. 이 안으로 서울신문 우리 거야 들어간다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 프레스센터를 재개발을 한다고 한들 그거를 호반에서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 건물이 호반의 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서울신문의 지분도 있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이 코바코 이거 방송광고진흥공사가 가지고 있어요. 네. 반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 기자들이 이제 그 방송광 코바코 쪽에 전화해서 물어봤죠. 그래서 호반이 그 여기를 이제 재건축을 한다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거기서 반응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네. 거기 완전 금시초문인 거죠. 네. 그러니까 공동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우리 여기 재건축할 테니까 다 지금 호반으로 이사가 이 호반 파크로 들어가 지금 이렇게 돼버린 상황인 거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기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네, 기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고 뭐 지금 뭐 안 그래도 좀 호반건설이 인수한 이후에 좀 전횡이 시작되니까 이 서울신문 구성원들의 사기가 좀 크게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게다가 또 서울 외곽에 위치한 이 호반파크로 들어간다는데 뭐 반길 수 있는 기자들은 그쵸. 없는 것 네. 같고. 그럼 이제 뭐 강성 기자들은 뭐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이제 제풀에 지쳐서 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좀 어느 정도의 또 구조조정 효과도 노리는 건 아닌가. 나 여기 못 다녀 하면 이제 사표 던지는 사람들을 좀 떨치고.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별로 뭐 반발은 지금 해도 같아서는 뭐, 많지 않겠지만, 네. 근데 그런 사람 하나만 나가더라도 호반으로서는 개이득이죠. 안에서 이제 시끌시끌하게 하는 기자 한 명이 왜냐하면 굉장히 네. 시끌한 선수들은 네. 소수거든. 기자라고 해봐야 뭐 아무리 큰 언론사라도 뭐 신문 한 100명 뭐 100 몇 명인데 여기서 뭐 한두 명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사실 안에서 막 시끌시끌 하려고 하기만 한다면.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서울신문 노조가 될 텐데 이 노조가 만약에 이 열받음을 받아 안아가지고 같이 이제 좀 맞서 싸우면은 좀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기자들도 좀 으쌰으쌰하고 내부 구성원들도 할 텐데 이 문제는 서울신문 노조에서 처음엔 반대를 하다가
사장과 좀 얘기를 나누더니 그 우리 들어갑시다 이렇게 결론을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좀 내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마 노조의 아무리 뭐 못난 노조라고 해도 이 노조의 깃발을 들고 싸우는 것과 안 들고 싸우는 것의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결국은 이제 노조의 깃발도 없이 지금은 이제 기자들이 연판장 정도를 돌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한 일주일 전이었는데 지금은 좀 이 연판장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갖게 됐는지는 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한 60명 정도가 이 연판장에 서명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10년 차 이하 기자들 이기 때문에 아마 큰 힘을 받지 못할 것 같고 그냥 이번에도 그냥 약간의 좀 그냥 곡소리 정도만 좀 나고 결국은 이 서울신문이 이제 호반 파크에 한쪽에 이제 이름이 걸리게 되는 좀 그런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지 않을까. 야. 그럼 이제 오너가 있는 그 건물에 음. 서울신문 구성원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프레스센터에 있을 때는 그냥 저희 상상이에요. 네. 뭐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은 아, 왜 그러는 거야? 뭐 사장 통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 같은 건물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들어와. 불려갈 것 같아. 들어와가 아니라 직접 내려올 수도 있어. 뭐하냐?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다. 아. 예. 아니 이게 오너가 있는 언론사로 바뀌면서 이것 좀 예상 못했나? 어? 연판장 너무 저 세게 돌리지 마시고 그 저기 사장님 비위 너무 건드리지 마시고 순치하세요. 거기 솔직히 해서 서울신문에서 기사를 뭘 쓰건 간에 뭐 공론회장에서 그게 영향을 미칩니까? 그거 사실 호텔에 호반에서 뭐 대관 업무할 때나 서울신문 소유의 호반이지 뭐 도대체 서울신문이 무슨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포털에 가끔 메인 걸려. 가끔 걸려요? 예. 뭐 이상한 기사로 걸려. 서울신문 그 자체로 영향이 없겠지만 그 네이버 뉴스에 나왔다라고 하면 예. 많이 봐. 맞죠. 그래요. 그런 거 말고는 딱히 없는 언론사. 아이고, 네, 참 이런 언론사들이 뭐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은 많이 사라졌다. 그런 점에서 참 그렇게 사주의 품에 안길 때 사주가 있는 언론사로 바뀔 때 자괴감 정도는 좀 느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뭐 그분들이 잘 되든 안 되든 뭐 별 관심 없습니다, 사실. 되게 공영 방송하다 민영 방송 되는 거. 그것도 구성원들의 저항 없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상상하기 어려운데 이거 신문이라고 다릅니까? 공영 신문이었다가 민영 신문이 됐는데. 네. 자, 여러분 저희가 다다음 주부터는 좀 새로운 면모로 여러분들을 좀 찾아뵈려고 합니다. 네. 예, 김용민 TV가 우리 고마운 대마시안과 함께 이제 그동안 협업을 했는데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하고요. 네. 그 다음 주부터는 좀 새롭게 좀 시작을 또 하려고 합니다. 이름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예. 뭘로 바꾸죠?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천공의 라퓨타. 천공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예. 아니 농담이고. 청평의 라퓨타 왠지 비대 이름 같나. 예. 자, 하여튼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고 김용민이도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